대표님, 네. 그동안 수많은 이제 고소고발건 조사도 받아보시고 소송해 보셨잖아요. 네네네. 고법, 대법 가서 이렇게 빨리 진행된 경험이 전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제가 그 대법에 뭐 개인 사건이든 공적인 사안이든 대법에 일단 접수가 되고요. 기본이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해도 6개월이 돼야 심지어 그런 결정이 있잖아요. 무슨 이 소위 말해서 재항고라고 법원의 사소한 결정. 예를 들면 뭐 법원에서 뭔가 국민참여재판을 안 받아줘가지고 항고를 했는데 그걸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 하면은 사실은 내용이 간단하거든요. 예. 그런 결정조차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임세원 소장님 말씀처럼 지금 이 사법정의라든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것은 실체적인 판결 내용도 법 앞의 평등이 당연히 구현이 돼야 되지만 외관상으로도 소위 말하는 절차적 정당성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순서가 있는데 접수 순서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맨날 대법원에 전화해서 언제 처리됩니까 하면은 그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접수번호가 있으니까 차례 기다리시오란 말을 수백 번을 하면서 선입 선출이 네, 원래 원칙으로 선입 했죠. 선출 자체라는 대원칙도 완전히 완전히 폐기 처분하는 네. 이런 사상 초유의 대법원의 이런 만행에 대해서 정말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도 이것도 법 앞의 평등을 완전히 파괴한 행위다. 그래서 사법 절차를 이렇게 사상 초유로 1인에게만 1인 윤석열 1인만을 5천만 명 중에 유일하게 시간수로 적용해서 구속 취소한 것에 이어서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은 혜택을 주고 특혜를 이재명은 5천만 명 중에 한 명에게 이런 식으로 초스피드로 그 앞전에 산더미 같은 순서들을 다 무시하고 이재명 건을 최우선으로 초스피디하게 처리했다라는 부분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법부의 사법의 정치 테러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법의 정치 테러, 사법 쿠데타. 시드시드님, 김병철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희대의 간신을 보다 미소 이마트 주차 튼님 그렇습니다. 희대의 간신을 보다. 그리고 IK 복 815님께서 이재명을 도우기 위해 책 구매했습니다. 네.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라는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인데요. 많이 구매도 해주셔서 아마 이런 것들에 다 대응하는데 뭐 변호사비부터 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이 하는 그 마음이죠. 마음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자 이렇게 이제 대선 개입, 정치 개입, 사법 쿠데타 직접 정치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그들의 절차,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의도 이런 것들은 어떨 게 있을까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법관들이면 대한민국에서 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12명 중에 10명이 자신의 내규를 어기면서까지 그러니까 내가 내규를 어긴다는 사실을 알면서까지 거기에 동의한 거잖아요. 근데 동의한 대상이 누굽니까?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선거가 안 남은 상황이라면 저는 이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공동체로서 조폭처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무리 앞으로에 있는 절차가 물리적인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걸 무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5월 말 또는 6월 달쯤에 소위 2심 고등법원에서 저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100만 원 이상을 때리겠죠. 매우 높게 때리고 그 다음에 때리고 난 다음에 아마 그 이후에 이재명 지금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조희대가 또 희대의 발언을 하겠죠. 형사상 소추가 있다고 하도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재판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볼 때 대법원에 갈 거라고 봐요. 그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뭐 헌재 이런 게 막 하겠죠. 전 그래서 이런 일정들은 짜여진 거고 아마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볼 때 대법관을 비롯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 소위 일정한 숫자들의 대법관들을 탄핵을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아예 법률적 절차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원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들의 싸움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소위 탄핵 권한과 소위 사법부 지금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고 자기들 스스로가 특정한 정치적 행위를 하는 자들 이 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한 법적 카르텔의 행위 자체가 붙는 싸움들이 앞으로 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다면
이쪽 진영에서는 무조건 선제적인 방법으로 이 네.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저들이 치고 난 다음에 그 뒤치덕거리를 하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네. 전 선제적인 대응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지고 수 있는 모든 권한, 탄핵권과 입법권을 다 행사해서 네네. 저들이 아예 그런 꿈들을 기획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들이 전 가장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대법에서 고법으로 빨리 보냈고 신호등 하나 하루 만에, 건너서 아마 하루 만에 서류를 보냈죠. 보따리에 싸서 들고 간 모양이에요. 빨리 보냈고 그러면 이 고법도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 재배당이 되는 재판부도 엄청나게 빠르게 할 것이다. 오늘 어떤 재배당 날지도 모르죠. 아니 재배당 할 것 같아요. 할것 같아요. 오늘 할것 재배당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자 이게 이론상 보면 뒤에 이제 27일의 시간이 있거든요. 이게 상고하고 하는데 그러면 역으로 계산해 보면 이들이 5월 8일까지 판결을 내려야 6월 3일 대선일 전에 모든 대법원까지를 끝낼 수 있다는 이론적 계산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불가능이긴 한데 이들이 이제 지금 미친 듯이 막 서두르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그 속내는 뭐 뻔한 건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굉장히 서둘러서 할 것이다. 그리고 대법으로 대선 이후에 보내도 이 대법의 지금 대법 조희대 대법원은 분명히 그냥 무대뽀로 밀어붙이겠죠. 소추와 판결도 정지된다는 게 압도적 다수결인데 저 다수설인데 소추는 헌법에 나와 있는 거고 84조에 그런데 재판은 이제 명시가 안 돼 있다. 명시가 안 돼 있지만 그 입법의 취지 자체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 때문에 다 멈춰진다는 게 압도적 다수설인데 재판 수행까지 포함되는 거죠. 지금 네, 소추라고 다 하는 게. 무시하고 네. 그냥 대법원은 내릴 것이다. 네, 네. 그 뒤에 헌재에서 또 판결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우리는 해서 무조건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을 떨어뜨린다. 당선 이후에 떨어뜨린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뻔히 보이는 수인데 이거에 선제적으로 민주당이 대처할 거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네.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대법원 판결도 사실 그 상고가 기각될 네네. 거다라고 이제 다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건 예상한 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네. 예, 이들이 잘못한 겁니다. 이 네. 어떻게 법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상식 밖에 혹은 법 밖에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동안에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온 거 아닙니까? 네. 지기현 판사가 갑자기 감옥에 있는 윤석열을 탈옥시켜준다던가 그때도 이상했지만 설마 이번에 또? 그런데 이번에 또 한 거예요. 네. 당신들의 내규 또 법을 다 어겨가면서까지 무리하게 나는 이재명만 죽이면 돼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지금 법도 전문가분들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물리적으로 27일이 걸린대요. 최소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 7일하고 20일 20일. 상고 이유서를 내는 게 20일. 그렇죠. 예, 그렇게 서로 되면 송달하고 하는 게 7일. 예. 그러면 이렇게 약간 그 안에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까지 하면은 어떻게 대선 전에 이게 나올 수가 있냐라고 하지만요. 이제 이들은 이젠 이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이미 시스템과 절차와 법을 다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도 우리도 같이 가야 돼요. 자, 얘네들이 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어제 5월 1일 파기환송을 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럼 5월 2일에서 10일 고법이 판결을 낼 겁니다. 열흘 안에, 그러니까 10일 안에 낼 것이고 그러면 그 판결을 내서 5월 20일 이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6월 3일 전에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를 하면 일단은 상고 이유서 20일 제출 기간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무시하고 보장해 주지 않고 직권 상정해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하. 이런 무시무시한 절차 우리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은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왕 사법 쿠데타 한 김에 그냥 대놓고 쿠데타를 계속한다. 대놓고 할 겁니다. 대놓고. 네. 저는 그나마 어제 그래도 파기 자판 그거 안 나온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생각도 네. 들어요. 오죽하면요. 어허. 이들은 악마는 이렇게 즐깁니다. 절대로 자기들은 죽을 안 하려고 바둥바둥 온갖 시스템 다 망가뜨리고 대한민국 국격 그동안 있었던 법치국가 이런 거 다 망가뜨리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한 명 죽이려고 지금 다 달라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도 우리도 여기도 시스템을 어겨가면서 하면 그래도 우리는 시스템 안에서 한다고 한다면 지금 그러니까 그 대법원장들, 대법관들 10명 있죠. 네. 전부 탄핵시켜 버리면 직무 정지됩니다. 그렇죠. 이런 방법까지도 할 수밖에 없다고 전 봐요. 실제로 이들이 이제 풀 파워를 행사해서 어거지로 아까 이제 뭐 상식에 기반한 사람들은 당연히 상고 기각이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하죠. 상식이지 않은 판결을 자기들이 했죠. 풀 파워를 다 발휘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다면 방어하는 이런 때 이제 쓰는 게 그야말로 존 로크의 국민적 저항권을 쓰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집단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국회가 풀로 파워를 써야죠, 이런 때. 아, 그렇다고 보면 예. 그 한 가지라도 절차에 위법이 있다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꼭 위법 불법이 아니라도 그 경계선에 있는 짓들 지금 많이 할 걸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직권으로 뭐 20일 기간도 안 주고 한다든지 뭐 할 수도 최악의 경우 별짓도 다 한다. 내란 세력은 그렇다면 당연히 다 단계별로 다 탄핵시켜야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법기관이나 국가기관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절차의 정당성이나 법적 테두리 안에 있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항상 존중해주고 우리가 항상 따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을 따르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윤석열 내란 집단들은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냥 우리나라가 태초에 태어나서 지내왔던 그런 역사를 깡그리 그동안 우리가 당연히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사람 죽인 사람은 감옥 가야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마저 다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때는 갖고 있는 풀파워를 써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쪽은 오히려 게임으로 따지면 지금 게임 아이템 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게임 아이템을 합법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남의 걸 뺏어서 아하. 모든 걸 무너뜨리면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그거에 대응하는 우리도 게임 아이템을 써야죠. 그렇게 따지면 저쪽은 지금 미친 듯이 자기들 아이템도 아닌 걸 쓰고 있는데 네. 그럼 우리의 게임 아이템 씁니다. 뭡니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 탄핵권이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아까 대법관 뭐 10명 다 탄핵해서 일단 직무정지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국무위원 이제 2주로 내려갔는데요. 국무위원이 이제 14명 이하가 되면 국무회의가 열리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올라온 법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국무회의에서. 그러니까 국무회의는 열 수는 있는데 네. 심의 의결을 못하죠. 못하죠. 정족수가 안 되죠. 네. 차관들이 의결은 못하니까. 거부권을 행사를 못하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로 다시 넘어와서 이제 공포기간 15일이 남아서 이제 국회에서 처리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럼 일단은 선거법도 개정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한 다음에 거부권 못하니까 일단은 정지는 그러니까 국회 15일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합법적인 거에서 쓸 수 있는 아이템을 우리도 몽땅 때려 부어야 지금의 이 위기를 전 넘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